안녕하세요. 대전 노블리안 치과 원장 이효진입니다. 여러분, 이가 계속 시리고 씹을 때 아프고 그래서 참다가 치과에 갔더니 치과 의사쌤이 신경치료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치과 원장님이 마취를 하고 신경치료하라고 잠깐 기다릴 때 심심하시잖아요. 다들 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유튜브 검색하시죠. 신경치료하고 검색했더니 나오는 치과 의사들이 신경치료 절대로 하지 마라, 우리 가족 같으면 안 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정말 신경치료를 안 해도 되나? 하실 텐데요. 신경이 이미 돌이킬 수 없게 염증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냥 하기 싫다고 버티면은 나중에는 치아를 빼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치료가 어렵기 때문이죠. 신경치료는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하지만 사실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긴 신경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이 빈 공간에는 가타퍼처라는 재료로 채웁니다. 최대한 신경관 안의 신경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빈 신경관을 잘 채우는 것이 신경치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신경관은 앞서 보여드린 그런 모식도처럼 단순하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3차원적으로 복잡합니다. 우리가 신경의 굵은 가지들은 잘 제거하고 치료하지만 특히 뿌리 끝에 한 3mm 정도는 말도 안 되게 복잡해서 이런 신경의 장가지 때문에 여러분이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편하거나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런 뿌리 끝에 장가지 같은 신경 조직들을 기구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독약을 통해서 이런 신경 조직을 녹이기도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남은 신경을 제거하는 것이 신경치료입니다. 복잡한 치아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치료였죠. 하지만 최근에 패러다임 시프트, 즉 사고의 틀을 전환하는 치료가 생겼습니다. 애초부터 신경치료 문제를 일으키는 이 복잡한 뿌리 끝의 신경관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변성된 윗부분의 신경만을 제거하고 복잡한 뿌리 끝의 신경을 잘 살려두면 되지 않나는 발상의 전환이죠. 즉, 윗부분의 신경은 기존 신경처럼 제거하고 뿌리 끝의 일부 신경만 살려서 남기는 거예요. 뿌리 끝의 신경을 일부 살린 채로 두려면 기존의 재료인 가타퍼처와는 다른 훨씬 좋은 재료로 밀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의 핵심인 MTA입니다. MTA는 최근 들어 생긴 재료는 아니고 제가 치과의사를 시작한 20년 전에도 있던 재료인데요. 문제는 쉽게 쓰기가 어려운 재료였습니다. 당시에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비쌀 정도였으니까 이처럼 신경치료 할 때마다 흔하게 쓰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재료였죠. 하지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MTA가 좋은 재료라고 생각한 한 국내 치과의사 한 분이 회사를 만들어서 저희 치과의사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료를 만들어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MTA는 굳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재료였는데 굳는 시간도 5분 정도로 단축시킨 성능 면에서도 압도적인 MTA를 내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MTA가 널리 보급된 이후로 뿌리 끝에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신경의 일부를 살리는 이른바 VPT, 바이탈 펄프 세라피라는 신경의 일부를 보존하는 신경치료를 하게 된 것이죠. 뿌리 끝 신경을 살리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신경치료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어린 환자의 경우 보통 뿌리 끝이 완성되지 않아요. 성인이 되어서 치아 뿌리가 완성되면 기존 방식의 신경치료를 해도 성공 확률이 높지만 어린 친구들은 안 그래요. 이 사진처럼 신경 끝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이것을 기존의 가타퍼처라는 재료로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신경이 죽게 되면 이처럼 뿌리 끝은 미완성된 상태로 그냥 계속 있는 겁니다. 하지만 VPT를 통해서 뿌리 끝의 신경을 살리면 원래처럼 계속 길이도 성장하고 모양도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나중에 신경관의 형태도 정상적으로 잘 형성되죠. VPT는 변성되어서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만을 제거하는 건데요. 일부 남겨두었던 살아있는 뿌리 끝 신경이 이러한 변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신경치료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MTA 비용이나 우리 VPT를 하는데 들어가는 이런 시간 소비 말고는 크게 단점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VPT의 최고 장점은 치료가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치아 하나를 신경치료 받으려면 치과를 5번에서 6번 정도 내원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VPT는 단 하루 만에 신경치료를 끝낼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시간적인 여유만 되면 그날 바로 치아를 삭제하고 본 뜨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VPT 케이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현재 이탈리아에 거주하시는 교민 환자세요. 치아에 금이 많이 가서 씹을 때 시큰거리다는 주소로 저희 치과를 찾아오셨는데 다시 이태리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출국까지 시간도 많이 안 남고 해서 우리 크랙치아에서 최고 적응증인 VPT 치료를 하셨어요. 하루 만에 신경치료를 끝나고 그날 보철치료까지 해서 이후에 크라운을 붙이기 위해 한 번 정도만 더 오셨거든요. 정말 2번 만에 신경치료와 보철치료가 끝나버리셨어요. 출국까지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남았습니다. VPT의 최고 적응증은 금이 간 크랙치아인데요. 금이 많이 간 치아는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씹을 때 전기 오듯이 찌릿하거든요. 이럴 때 신경치료가 필요한데 VPT 치료를 받은 치아는 신경이 살아있어서 너무 강한 힘으로 음식을 씹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치아처럼 내가 너무 세게 씹고 있네? 조심해야지 하고 반사적으로 씹는 힘을 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이러한 고유수용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더 강한 힘으로 반복해서 씹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치아 파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처럼 치아 머리 부분에 금이 간 크랙투스 신드롬 환자에서는 VPT가 기존의 전체 신경치료보다는 환자분에게 훨씬 이득이 가는 치료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파릇파릇한 생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휘어질지언정 잘 안 부러지죠? 나무 안에 물과 영양분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치아의 신경도 똑같아요. 신경이 살아있어야 치아에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신경치료를 해서 신경을 다 없애면 치아는 영양분 공급이 끊긴 죽은 고목나무가 돼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딱딱한 거 씹으면 쩍 하고 갈라지기가 쉽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충치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완벽하게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뿌리 끝에 신경을 일부 남기고 MTA라는 특수 재료를 그 위에 얹어줍니다. 세 번째로 그 위에 코어라는 뚜껑을 덮고 신경이 잘 아물기를 기다립니다. MTA는 일종의 마법의 진흙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몸이랑 아주 친해서 신경에 닿아도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치아 성분이 다시 자라서 도와줍니다. 게다가 빈틈없이 딱 막아줘서 세균이 다시 못 들어가게 방패 역할도 하죠. 치료 전에 마취를 충분히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치료 중에는 아프지 않아요. 치료 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살짝 시릴 수 있지만 이것은 신경이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통계적으로 80에서 90% 이상은 성공을 합니다. 물론 실패하면 그때 정석대로 원래 신경치료를 해도 늦지 않아요. 일반 신경치료보다는 MTA라는 재료비가 추가되지만 나중에 치아가 부러져서 임플란트 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훨씬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1번, 찬물에 시린 건 신경이 살아있다는 증거니 희망이 있다. 2번, 가만히 있어도 밤잠을 설칠 정도로 아프면 너무 늦었을 수도 있다. 3번, 치과에 가셔서 원장님 저 VPT 가능한가요? 하고 꼭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진 MTA를 사용한 VPT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대전 노블리안 치과 이호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